안녕하세요. XM 신기술본부 클라우드그룹 코어팀 김민석 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김동우 연구원이 진행한 쿠버네티스 개요에 이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통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컴포넌트인 etcd, 쿠베 API 서버, 쿠베 컨트롤러 매니저, 쿠베 스케줄러, 쿠블렛, 쿠베 프록시에 대해서 순서대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의 목적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쉽게 구축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물리적 또는 가상의 노드 집합으로 구성되는데요. 클러스터 구조는 마스터, 워커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 컨테이너를 띄우고 제어하는 워커 노드와 이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마스터 노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사용자가 실제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해서 API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적절한 배포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적재 방법을 관리하고 상태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노드에 배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클러스터의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컨테이너가 배포되고 관리되는 쿠버네티스입니다. 높은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약 노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노드에 다시 배포되도록 하고 사용자 요청에 따라 혹은 설정된 자원 사용량 임계치를 넘게 되면 스케일을 증가시키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노드와 파드 등의 정보를 유지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etcd라고 하는 고가용성 키 밸류 기반의 저장소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의 표를 보시면 키 밸류 속성을 기준으로 name과 존, age와 32, 로케이션과 서울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키 밸류 형태로 저장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런 형태를 키 밸류 형태라고 합니다. 실제 쿠버네티스에서는 노드, 파드, config, secret, account, rule, binding 등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키 밸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tcd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어 중 모든 키값을 조회하는 명령어입니다. 해당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키값이 모두 조회되는데요. 파드 정보는 파드, 디폴트라는 네임스페이스와 파드의 이름을 섞어서 하나의 유니크한 키로 만들어 사용을 하고 서비스와 config 맵도 네임스페이스와 이름을 통해서 유니크한 형태의 키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tcd에 저장된 정보 중 하나의 키를 입력해서 저장된 값을 조회하는 명령어입니다. 해당 명령어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값이 조회되는데요. 단순한 정보가 아닌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쿠베 API 서버입니다. 쿠베 API 서버는 쿠버네티스의 API를 노출하는 컨트롤 플레인의 프론트엔드입니다. 사용자 요청을 받아서 각 컴포넌트들과 통신하고 실제 배포가 되는 노드의 쿠블렛에게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며 모니터링되는 노드와 파드의 정보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PI 서버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 정보를 가지고 오는 명령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가 kubectl 명령어를 통해 노드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getNode 명령을 HTTP 형태로 API 서버에 전달하게 됩니다. 헤더에 있는 authorization 필드 정보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하고 리퀘스트가 적절한지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etcd 저장소에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를 가져와 사용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다음은 디플로이먼트 형태의 배포하는 과정을 통해 API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가지고 오는 get 명령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 후 etcd에서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사용자 명령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새로운 정보를 스케줄러에게 전달해 줍니다. 스케줄러는 적절한 노드를 골라 API 서버를 통해 해당 노드의 쿠블렛에게 전달을 해 배포해 줍니다. 다음은 쿠베 컨트롤러 매니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의 다양한 오브젝트의 상태를 각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컨트롤러 안에는 리플리케이션, 노드, 디플로이먼트, 크론잡 등의 여러 오브젝트의 컨트롤러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각 컨트롤러는 개별 프로세스이지만 복잡성을 낮추기 위해 모두 단일 바이너리로 컴파일되고 단일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노드의 변화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감지되는지 예를 통해 컨트롤러 동작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컨트롤러는 노드의 변화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기본적으로 5초마다 노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으며 노드에 문제가 발생하고 40초 뒤에도 동일하게 노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노드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게 되어 노드의 상태값을 낫레디 상태로 변경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된 노드에 실행되어 있던 파드 또한 비정상 상태가 되며 이를 에비티드 상태라고 합니다. 에비티드 상태가 5분이 지속되면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이를 감지해 정상적인 노드에 해당 파드를 배포시켜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유지해줍니다. 이렇게 각각 오브젝트별로 쿠베 컨트롤러가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스터 노드의 마지막 컴포넌트인 스케줄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러는 할당되지 않는 파드를 필요한 자원, 라벨에 따라 적절한 노드에 할당해주는 기능을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사용자가 2기가 메모리를 요구하는 컨테이너를 배포하면 스케줄러가 이를 판단해 적절한 노드에 배포시킵니다.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스케줄러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파드가 요청한 리소스만큼 해당 노드에 여유가 있는지, 노드의 메모리 또는 디스크가 프레셔 상태는 아닌지, 파드의 특정 노드에 스케줄링 되도록 설정된 경우 해당 노드가 맞는지, 파드가 요청한 포트가 사용 중이진 않는지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스케줄링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리소스 리퀘어먼트 앤 리미트, 테인트 톨러레이션, 노드 셀렉터 어피니티와 같은 설정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추후 워크로드 스케줄링 과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노드 에이전트인 쿠블렛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블렛은 클러스터에 노드를 등록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스케줄러와 API 서버를 통해 특정 노드에 파드를 실행하게 되면 API 서버는 해당 노드의 쿠블렛에게 전달하고 쿠블렛은 파드를 생성합니다. 또한 쿠블렛은 각각 자기가 실행되어 있는 노드의 상태와 노드 안에 실행되어 있는 파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블렛과 같이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실행되는 컴포넌트인 쿠베 프록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쿠베 프록시는 API 서버를 통해 정의한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서로 다른 노드에 떠있는 파드들이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도록 클러스터 내부에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 IP 및 포트를 해당 파드와 연결해주는 기능과 둘 이상의 파드가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다면 쿠베 프록시는 로드 밸런싱을 수행해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아키텍처와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컴포넌트들이 각자 역할을 수행해 하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며 상태관리, 스케줄링, 서비스 디스커버리, 클러스터링 등의 기본 기능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손쉽게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쿠버네티스 핵심 컨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